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무역전쟁 세 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 미드 왕자의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즌 3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존 스노우 그리고 이제 트럼프 합성했던 사진으로 윈터 이즈 커밍. 왜냐면 왕자의 게임에서 계속적으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지난번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그리고 양국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제조 2025 철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이제 시진핑은 중국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이런 약속,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일련의 이제 시계열적인 발언을 봤을 때 G20 정상회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정도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되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제 끝났죠.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대표로는 이제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 펜스 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은 미국을 이용하는, 지금까지 미국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해 왔었는데 그런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코멘트인데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는 A2B 뱅크를,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은행을 통해서 지금 자본 식민지를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중국은 멈춰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시진핑의 이제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시진핑 시주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지나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다, 망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양국 간의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회담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펜스 부통령이 기념 촬영장에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걸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아주 극렬한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립되고 있다,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밀당으로 보고 있고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밀당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 상무부 장관 밀버로스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G20 정상회담에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LNG 수입량 결정과 함께 몇 가지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정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정식적으로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어떤 합의 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 미국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할 건지, 양보를 할 건지 준비해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천연가스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인 부분인데요. 유가 관련돼서는 이제 이 유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불협화음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는 이제 가스코지 문제였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유가를 생산량을 늘리진 않겠다. 유가 감산을, 원유 생산을 축소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사우디가 보여줬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더 이상 감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가스코지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지금 트럼프의 최종적인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CIA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코지 살인과 관련돼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관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식의 발표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통령인 트럼프의 최종적인 결정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유 생산량을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미 상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14일 날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 공급량을 어디서부터 수입을 하냐고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오펙의 석유 중심에서 미국, 러시아 등의 천연가스 시장으로 에너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에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던 거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 이 강세가 지금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자리를 찾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분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천연가스와 이제 원유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서부 텍사스유 가격, 원유 가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천연가스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원유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에너지 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상호 대체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로 얘기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감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트위터를 했죠. 밝혔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연가스 공급, 내추럴가스 공급, 국제적으로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매장량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양국이 공급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국제시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현재 이런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피터 나바로 미 무역정책국장의 발언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뭐냐면은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백악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도 아니다라고 커드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커드로 경제위원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LNG 수출 관련돼서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LNG 수출을 합의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G20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용 중에서 뉴스 중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당초 11월 14일 날 브렉시트 관련 초안이 영국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유럽에 있는 악재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다시 강세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장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메르켈 총리도 지지하고 굉장히 이제 반갑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각 장관들이 막 사퇴를 하고 거세게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보고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유럽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을 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방향을 놓고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도 내용이 영상으로 정리가 되면은 공개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브렉시트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4일 날 영국 내각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12월 달에 의회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이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영국에서 거세게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관들이 사퇴를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막대한 이제 재정 부담금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 지금 영국도 여러 개가 이제 합쳐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경에 관련돼서 영국이 약간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격렬하게 지금 내부에서도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지금 브렉시트 결정은 나긴 났지만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나 커요.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면은 국내 증시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제외를 하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코스피 자금 흐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자금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인들 대량 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도, 3개월 동안은 약 한 2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동안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만 한 6천억 정도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랑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난주 코스피 자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번 주 자금 흐름이에요. 보시면 지난주는 지속적으로 이제 3개월 동안 매도가 있었는데, 지난 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주 동안에는 약 한 4천억 정도가 순매수세가 있으면서 외인들이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양이 나갔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핫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대주주 주주 구성을 보면은 삼성물산이랑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주식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거의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거의 44%, 43.5% 가지고 있죠.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하면은 유가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참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유가나 환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관심 안 가지는 걸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되고 관련 공무원들과 임원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여전히 상해와 심천은 이번 주에도 순매수세 이어갔고요. 이번 주부터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이 주요 10일간의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순매수세가 컸던 종목들 10개 종목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전하셨던 금액으로 중국 주식 매수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 올려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앞으로 영상에서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10일 동안에 증시에서 순매수세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는 ZT이고요. 두 번째는 동방제부, 세 번째는 강덕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생전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메이드그룹이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도전력, 그리고 중신증권, 그리고 오마가전, 중국망과, 완다시네마, 이렇게가 10개 종목이 지난 10일 동안에 가장 많은 자금의 순유입액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종목들도 있고요, 의미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유명한 종목들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GT 같은 경우가 무역 전쟁에 있어서 어떤 좀 약간 바로메터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증시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그룹도 지금 다시 매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12월부터는 후른퉁이라고 이제 중국 본토와 런던 시장 간의 이제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의 연결이 통해가지고, 계약을 통해가지고 쌍방 간의 종목들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금융권에서도 바라보는 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이 조건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해당되는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너무나 장벽이 높기 때문에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언론들은 정상 간의 만남의 내용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증시 자금 흐름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잡음은 있지만 이런 잡음 사이에서 양국 간의 진전이 보이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가지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시장의 비중 증가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관련돼서 석탄 연료를 사용을 이제 중단을 하고 천연가스로 이 에너지 시장을 옮기겠다라고 미국에서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런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석탄 연료에서 천연가스 연료로 바꾸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Winter is Coming이라고 영상의 제목도 붙였던 거고요. 이런 이제 겨울이 오고 양국 간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LNG라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진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역 진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증시에서도 흐름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해서 Winter is Coming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당분간 환율 역시 위안화 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달러의 가치를 달러가 제가 위안화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의 가치가 당분간은 파운드, 유로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 같기 때문에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증시 자금이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유출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유출의 흐름에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했던 외인들의 자금이 지금 대형주 매집의 신호가 보입니다. 근데 자금의 흐름은 지난주 매도는 있었지만 개별 종목을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찾으셔서 검색해보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이제 11월, 12월 동안에는 국내 그리고 미국 예산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중심으로 관전을 하시면은 내년 시장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군 그리고 그 산업군에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에서 투자했을 때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